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제가 평소에 스시 오마카세나 한우 오마카세 등 오마카세 영상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셰프님께 그날의 음식을 모두 맡긴다라는 오마카세 요리 방식은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며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마카세는 스시가 아닌 튀김 오마카세, 그 중에서도 아직 국내에는 많지 않은 쿠시야키 오마카세인데요. 쿠시야키의 쿠시가츠라고 하는 튀김 요리는 고기, 생선, 채소 등을 꼬치에 꽂아서 튀김, 꼬치 튀김 요리를 말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궁금했던 논현동의 쿠시마사라는 오마카세 집이 있었는데요. 몇 달 동안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로 예약도 힘들고 기회가 없었어요. 1호점 논현동을 이어 신사동에 쿠시마사 바의 신사를 2호점으로 오픈을 했었어요. 지금은 본점 논현동은 멤버십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판교에 3호점을 오픈하면서 2호점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판교점은 예전만큼 예약이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약을 했네요. 쿠시마사는 오랫동안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이라 기대를 한껏 안고 판교를 향했는데요. 판교 쿠시마사점에 도착하니 외부 간판과 바 카운터의 실내는 블로그에서 봤던 논현동 쿠시마사점과 아주 흡사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만 운영을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디너 오마카세 12만 원이에요. 휴무는 월요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업장에 들어서니 캐주얼 복장에 앞치마를 두르신 여자분이 2분 계셔서 셰프님이 따로 계시나 했는데요. 요리를 바로 시작해 주시는 걸 보고 한 분이 셰프님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바지 위에 상의만 조리복을 입고 조리모도 쓰지 않으신 데다 머리도 안 묶으신 채 튀김을 바로 튀겨주시더라고요. 서버분도 카운터 안쪽 조리하는 곳에 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주얼 차림으로 계셨어요. 오늘은 음식을 말하기 전에 이 업장의 문제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식사 예약을 할 때 촬영 여부를 여쭤보고 촬영을 해요. 충분히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주방을 맡고 계시는 셰프님은 청바지 차림에 금팔찌를 하고 계시던데 요리할 때 계속 금팔찌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서빙을 해주시는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여자분은 레이스 치마에 진주알 같은 털신을 신고 계시던데요. 주방에서는 식재료 손질부터 식사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곳으로 물을 항상 접하는 장소인데 저런 신발을 신고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2분이 자매이신 것 같던데 동생분이 튀김을 튀겨주시더라고요. 첫 복장을 보고 이미 음식에 대해 기대는 낮아졌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새우와 시소가 들어간 튀김을 딱 한 입 먹는 순간 튀김옷 자체가 너무 두껍고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삭한 식감은 있었지만 재료 맛을 살리는 느낌이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나온 소고기 채끝은 재료 관리를 잘 못하신 건지 한 입 먹자마자 고기 누린내가 나서 좀 불쾌하더라고요. 다음 도미를 튀겨 우니를 올려내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님이라는 분이 음식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이 튀김 요리라는 게 장난스럽게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고는 하지만 재료 손질부터 튀김 반죽의 농도나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빵가루, 기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온도와 튀김의 솜씨 등 정말 세심함이 들어간 요리 중 하나인데요. 전반적으로 튀김이 어느 정도 튀겼을 때 가장 맛있는지를 모르고 음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선과 고기, 채소를 튀길 때 재료마다 튀기는 시간이 다 달라야 하고 특히 생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튀기는 게 포인트인데 도미가 약간 뻑뻑할 정도로 수분감이 없이 튀겨냈더라고요. 또 제가 이날 실망스러웠던 건 바로 이 함박스테이크라는 꼬치 튀김이었는데요. 제가 이날 가져간 샴페인이 튀김과 좀 안 어울려서 맥주를 하나 주문했는데 서빙하시는 분은 주방에 계시고 갑자기 튀김을 하던 셰프님이 맥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사이 저희 튀김은 계속 튀겨지고 있었고 서빙하시는 분이 주방에서 나와 맥주를 이어받자 셰프님이 급하게 튀김을 건져서 주시더라고요. 보기에도 튀긴 색깔이 좀 오버쿡이 된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진 고기를 뭉쳐서 튀겨낸 정말 육즙이 가득 느껴져야 하는 이 튀김을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좀 후회가 됐어요. 육즙은커녕 고기 자체도 너무 퍽퍽하고 재료의 맛이 느껴지지도 않고 느끼함만 입에 가득 남았는데요. 사실 이 음식들을 하나하나 리뷰하기에도 참 신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전달하고자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으로 가리비 튀김이 나왔어요.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12만 원의 금액의 오마카세 집에서 튀김옷이나 반죽의 농도를 체크 안 되는 것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쿠시야케라는 음식은 재료에 반죽물을 바르고 빵가루를 입혀 튀겨내는 요리인데요. 이 반죽물 자체가 너무 묵직해서 튀김옷이 두껍게 입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식감은 좀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이 가리비에도 보시면 튀김옷이 거의 동네 치킨집 중에 튀김옷이 좀 두꺼운 그런 튀김옷처럼 느껴져서 재료 맛을 더 살리는 게 아니라 좀 죽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갑자기 꼬치에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시길래 뭔가 하면서 기다렸는데 방울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튀김이라고 해요. 의외로 이거는 방울토마토에 치즈를 입혀 튀겨냈는데 치즈가 감싸있어 맛도 맛이지만 재밌었어요. 역시나 튀김옷이 좀 아쉽긴 했지만 아이디어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본점인 쿠시마사의 구성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런지 다양한 꼬치튀김을 선보이는 것 같아서 재료의 아이디어나 음식 구성이 괜찮았어요. 이미 많은 미식가분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안정화된 업장의 이름을 그대로 전수받아 센스 있는 구성과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전수받으신 것 같던데 음식의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셰프님이 이런 오마카세를 운영하기에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차돌박이라고 튀김이 나왔는데 고기에는 마늘과 간장이 들어간 불고기 같은 양념 맛이 살짝 났고 안에는 팽이버섯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구성과 좋은 아이디어의 음식들의 가치는 정말 높이 평가하지만 음식의 완성도가 좀 낮아서 이날 먹었던 꼬치류 중에는 솔직히 만족스러웠던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 새우가 나왔는데 새우를 먹자마자 질겨서 한 입에 베어 물기도 힘들더라고요. 타이거 새우를 쓰신 것 같은데 수분은 다 날라갔고 퍽퍽해서 치아로 베어 먹기가 좀 불편했어요. 같이 간 친구는 아까 두 번째로 나온 채끝을 먹고 고기 누린내와 튀김 자체의 완성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튀김 두 개째부터 한 입씩만 먹고 다 남겼었는데 직원분이 배부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2만 원의 오마카세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손님이 음식을 거의 다 남겼으면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여쭤보는 게 음식을 만든 사람의 입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하몽이 올라간 모짜렐라 치즈라고 하는데 뜨거우니 식혀서 한 입에 먹으라고 건의하셨어요. 친구가 바로 먹길래 안 뜨겁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안 뜨겁다고 해서 저도 곧바로 먹었어요. 뜨겁기는커녕 치즈 안쪽이 미지근하더라고요. 재료의 온도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치즈는 다 녹지도 않았고 한 입에 먹기는 크기나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아까 정말 뜨겁게 나왔던 방울토마토나 차돌박이, 새우 같은 꼬치는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업장에서 직접 만드시는 음식에 대해 의외도가 낮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요리가 나왔는데요. 닭과 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 제가 이 집의 쿠시야게의 맛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계속 말했듯 업장 관계자분들이 이 음식을 이해하는 경험이 좀 미숙하게밖에 안 느껴졌어요. 튀김 반죽의 농도가 너무 되직해서 튀김이 재료에 비해 너무 두껍고 기름도 많이 느껴졌고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본점은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리뷰들을 보니 다들 만족스러워 했었고 사진상으로 튀김옷 상태를 봐도 이곳과는 많이 달랐어요. 왜? 그리고 누가 이 판교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보이시는 셰프님이 이 오마카세라는 업장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 식사는 구운 명란이 올라간 오차즈케와 우니가 들어간 냉우동이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니 냉우동을 주문했어요. 사실 아까 도미 위에 올려준 캐나다산 우니가 콩콩한 향이 강해서 식사도 기대는 거의 없었는데 의외로 냉우동은 괜찮았어요. 우동도 탱글하게 잘 삶은 데다 살짝 뿌린 소스와 우니도 아까 내어준 것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친구가 식사를 거의 못해서 같이 가자고 한 게 미안했었는데 이 우니 냉우동은 깨끗하게 비워내서 제 것도 반 정도 더 줬어요. 저녁 식사 가격이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측정되어 있는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업장에서 이런 식사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직업 중 하나인 레스토랑 컨설팅은 그 셰프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점은 부각시키면서 개선할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항상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점들의 음식을 먹더라도 금액과 위치, 업장의 컨셉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찾아내며 항상 응원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정말 계속 음식점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셰프님이 주방 경험을 더 쌓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식사가 마무리되고 식사 그릇을 쟁반으로 가져가서 주방의 바닥에 놓고 치우시는 게 손님 자리에서 보이던데 이런 디테일한 주방의 룰이나 방식들을 더 경험하시고 음식을 다루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요즘 요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데요. 손님들에게 가격을 측정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음식점이라는 곳에서의 마음가짐, 경험을 통해 음식의 맛뿐 아니라 태도와 복장, 손님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바이.